영화 속 이런 법의 홍종선입니다. 예고해드렸듯 2편을 내놓은 할리우드 영화 2편 이어갑니다. 지난주 앤트맨2에 이어 이번 주 시카리오 소편인데요. 묵직한 파워와 단호한 액션을 자랑하며 마니아층을 형성했던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 3년 만에 다시 찾아온 이번 시카리오 데이 오브 솔다도는 바로 이분과 함께합니다. 이철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철호 변호사입니다. 네, 바로 영화 소개해 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결하고 단호한 액션 그리고 독특한 배경음악이 특징인 시카리오, 데이 오브 솔다도입니다. I know who you are. You're the attorney whose family they killed. Not they. My father. Póntelos. And now you hunt them. Adiós. There's proof the cartel helped the terrorists get to the border. The president's adding drug cartels to the list of terrorist organizations. You can understand how that will expand our ability to combat them. You want to see this thing through? I'm gonna have to get dirty. Dirty is exactly why you're here. You're gonna help us start a war. With who? Everyone. No rules this time. Incoming on your right. Your objective was to start a war between the Mexican cartels, not with the Mexican government. This girl was witness to the mission, correct? Yes, sir. We can't risk her falling into the wrong hands. Clean the scene. They want me to cut ties. You gotta get rid of her. I can't do that. Don't put me in that situation. You gotta do what you gotta do. I'm gonna need a strike team, 2 Blackhawks, drones with attack capability. Where's the coup? Mexico. You have no reason to trust me. But trust in me is how you're gonna survive. Good luck. Luck doesn't live on this side of the border.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영화 자체를 이제 약간 전투 게임 같다는 느낌으로 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총 쏘는 게임 있잖아요. 그런 네. 게임 같다는 느낌으로 봤는데 이제 이 영화 제목이 좀 독특해서 다 찾아봤습니다. 시카리오 뜻이 무엇인가? 시카리오가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 말로 이제 암살자, 자객이란 뜻이고 솔다도 같은 경우도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어로 군인, 병사를 의미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시카리오 같은 경우는 마니아층이 있다고 들었어요. 파괴력보다는 간결하고 단호한 액션, 그리고 이제 배경음악이 굉장히 그 영화에서 접해보지 못했던 그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용 자체만 봤을 때는 그 전편보다는 약간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전편의 성적이 좋았어요. 칸 영화제에 주목할 만한 시선에도 초청이 됐었고, 아카데미도 노미네이트 됐고, 한 거의 전 세계에 150개 각종 영화제에서 노미네이트가 됐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이제 물론 못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좀 2편의 변호사가 돼볼게요. 1편이 그럼 왜 각광을 받았었나 보면, 처음에 이제 말하자면 알레한드로가 이 남미의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에서 아내와 딸을 잃잖아요. 그리고 이제 복수 화신이 되어서 이 브롤린이 연기한 이 맷도 불러들이고 FBI도 끌어들여서 이제 복수극을 펼치는데, 굉장히 정말 어떻게 보면 잔인하다 싶을 만큼의 그런 캐릭터잖아요. 아주 시원한 액션을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FBI 요원 케이트가 있는데, 사실 케이트는 그런 줄 모르고 어떤 공적인 작전 수행인 줄 알고 갔다가 나중에 이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도덕적인 갈등에 빠지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각광을 받고, 이러면서 요번에 이제 감독이 바뀌었는데, 이 감독이 그 부분을 좀 의식한 거다. 그 부분을 팬들이 좋아했었지.
그래서 요번에는 근데 이 FBI 요원의 갈등이 아니라 이 알레한드로의 도덕적 갈등을 늘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수의 화신이었던 사냥개였던 그가 여기서 이제 마야 카르텔의 딸, 보스의 딸을 납치하잖아요. 그 딸을 보면서 억지로 눌렀던 부성이 좀 깨어나는 거죠. 자신의 딸 생각도 나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 회귀하는 인간미, 따뜻한 피를 되찾는 뭐 이제 그런 과정을 그린 건데 이걸 뭐 주제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다 보니까 홍 기자 뭐라고? 이게 그런 영화였어? 아, 난 너무 잔인하던데 막 그냥 이렇게 또 얘기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뭐 꼭 형보다 뭐 못하다 이렇게보다는 그냥 쏘쏘 정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영화에는 어떤 법이 또 숨겨져 있는지 영화의 법이수다 시작해 볼게요. 영화 처음부터 보면은 이 멕시코에서 미국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들어가려는 그 미리국 장면이 나와요. 뭐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나은 미국으로 가서 살려는 멕시코 사람들의 노력이겠죠. 그렇다고 미리국 하면은 정말 국적이 취득되나? 그런 궁금증도 좀 있어요. 이 시카리오 2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국적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좀 잘 모르는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하나씩 좀 단계적으로 여쭤볼게요. 자, 먼저 제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태어나면 국적 취득되는 거죠? 그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태어나면 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가?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대한민국에 출생하든 외국에 출생하든 상관없이 다 그 국적 출생과 함께 국적을 취득을 하는데 외국인 부모인 경우에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원정 출산이라고 해서 네. 미국에서 태어나면은 국적을 취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네. 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은 우리나라 맞죠, 같은 그렇게 되죠. 경우는 부모 또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출생과 더불어서 장소와 상관없이 국적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출생 말고 또 다른 어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적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그 선천적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하고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이 선천적인 방법입니다.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방법 중에 그 베트남 여성이나 뭐 우즈베키스탄 여성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그분들 같은 경우 혼인에 의해서 국적 취득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그런 경우는 이제 한국인이 그 베트남이라든지 외국 여성하고 결혼을 하면 그 여성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게 아니라 3년 정도 혼인한 관계가 있고 1년 이상 국내에 주소가 계속된다든지 그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계속된다 이런 특별한 요건에 해당되면은 그때 그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냥 결혼하자마자 되는 게 아니군요.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인지가 뭐냐면은 그 혼인의 자를 부모가 너는 내 자식이다라고 이제 확인해 주는 것을 인지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미성년 외국인 자녀를 대한민국 부 또는 모가 인지를 하면은 인지를 해서 법무부 장관에 신고를 하면은 국적 취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코피노 아시죠? 네네. 한국인과 필리핀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코피노라고 말하는데 네. 이 코피노가 미성년자인 경우 필리핀이잖아요. 네. 한국인 부가 넌 내 자식이다라고 인지를 해주면은 그 코피노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맞아요. 최근에 왜 그런 사이트가 생겼었잖아요. 그 필리핀에서 어학원을 하는 분이 이제 한국인 뭐 주재원이든 아니면 여행을 왔든 뭐 이렇게 아이를 낳고 그냥 사라져버린 이 한국인 아빠들을 찾는. 근데 거기에 옛날 아빠가 이 필리핀에 있었을 때 사진도 올리고 지금 알고 있었던 최종 주소도 올리고 근데 연락을 주시면 삭제합니다. 글쎄요, 뭐 저는 꼭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고라고만 생각하고 싶진 않고 잘 몰랐거나 뭐 기회가 잘 안 닿았는데 뭐 그때라도 아빠로서의 책임을 지려고 했다고 믿고 싶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인지를 해서 국적까지 취득하게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네, 하시는 거네요. 자,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왜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스포츠 선수가 가끔 이제 귀화하기도 하잖아요. 막 한국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이거는 의지만 있으면 한국 국적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후천적으로 이제 국적 취득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새로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 귀화 요건이 있고 간이 귀화 요건이 있고 특별 귀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귀화 요건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를 계속 두고 있으면서 뭐 성년이면서 또 품행이 당장하고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고 또 이제 어느 정도 국민으로서 기본적 소양 정도 갖추어지면은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귀화되는 게 있고 또 이제 이 간이 귀화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은 하는 절차이고 또 특별기화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공로가 있거나 기화일자로 인정된다고 하면은 특별하게 법무장관의 귀화 허가를 받아서 귀화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귀화, 간이 귀화, 특별 귀화. 아니 사실 뭐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태어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다 보니까 이런 국적 취득에 대해서 뭐 사실 잘 몰랐는데 이게 들을수록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내가 이제 한국에 살다가 이민을 갔어. 근데 갔는데 너무 그날에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이렇게 돌아오기만 하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국적을 복적시켜 주나요? 그런 건 이제 국적 회복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힘들어서 또는 다른 이유로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로 이민 가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해 살다가 고향이 그리워서 역이민 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국적 회복 절차에 의해서 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예. 안 되는 분 저 한 분 알고 있는데. 근데 안 되는 경우 같은 경우 스티브 유 씨. 국적 회복할 때 이제 그 허가를 해줄 때 네. 요건이 있어요. 이러한 게 위반되면 안 한다라고 해가지고 요건이 있는데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으면은 귀화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그리고 또 병역 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했던 자, 그리고 또 그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의해서 이제 적당하지 아니한다고 법무장관이 판단하면 안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승준 씨, 그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그 병역 때문에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취득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세 번째 말한 병역 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했던 자에 해당돼서 국적 회복 허가를 안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국적 취득 시의 어떤 포기, 의무, 뭐 이중 국적자의 어떤 신분, 뭐 이런 제가 잘 이렇게 모르겠는 뭐 그런 뭐 용어들도 있던데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 안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살 만 22세 전에 그 대한민국 국적을 이중 국적자 있잖아요. 네네. 복수 국적자. 그런 경우는 2년 안에 그 국적을 포기해야 되는 거고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자진해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가 태어나서 그냥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뭐 그거면 국적 취득이지 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뭐 출생도 있고 부에 의한 인지도 있고 귀화도 있고 혼인도 있고 국적 취득을 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다양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또 다시 이제 영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화에 좀 자살 폭탄 테러 How would you define terrorism? 극단적 선택에 의해서 폭탄 테러가 많이 일어나요. 어떤 이 어머니와 딸도 그래서 막 여기서 막 벗어나려고 하는데 끝내 이 폭탄이 터져서 생명을 잃고 정말 보는데 좀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러던데 아무리 내가 나를 없애면서까지 한 거지만 폭탄 테러고 남을 지금 희생시켰잖아요. 이거 처벌 되겠죠? 처벌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 같은 경우는 뭐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뭐 세뇌 교육이든 그에 따라서 이제 자살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어떤 판단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사망하든지 상처를 입든지 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가 없는 거고 살아있는 사람을 상대로 이제 형사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 중에 그 피의자가 사망을 했다 하면 수사가 종결합니다. 그래서 재판 중에 그 피고인이 사망을 했다 공소 기각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옛날 같은 경우는 사망한 사람을 다시 처벌하는 경우가 있었지만은 뭐 부관 참시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꺼집어내서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현대 형사법에서는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말씀하실 때 늘 저한테 말씀해 주시던 게 생각났어요. 법은 동물이 아니라 인간만, 그리고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 자에 대해서만 그 생각이 났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질문을 다른 쪽으로 또 가볼게요. 이 영화에서 보면은 미국이 이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을 깨고 싶은데 직접 그들과 전쟁을 하기보다 카르텔 내 내분을 조장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두 카르텔이 있는데 이 한쪽 카르텔의 딸을 사실은 미국이 납치해놓고 마치 상대 카르텔이 납치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켜는 그런 작전을 펼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마약을 뿌리 뽑겠다는 이 목적은 선하다고 하지만 미성년자 이 어린 소녀를 납치를 해요. 이건 좀 처벌받아야 되지 않아요? 당연히 공권력이라고 해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를로스 라이스 두목의 딸인 이사벨라 라이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로 16세인데 그 미성년자를 이렇게 그 맷과 알레한드로인가 그 그쵸. 사람 일당이 이제 그 힘을 써가지고 납치를 하잖아요. 미성년자 약취죄가 되고 그리고 멕시코에서 납치했는데 미국으로 나갔다라고 하면은 국외 이송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납치해서 다른 데로 나갔다면 피약취자, 약취된 미성년자를 국외로 이송했기 때문에 피약취자 국외 이송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공권력이라도 뭐 처벌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제목으로 처벌된다고 하니까 합당하다 싶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범죄를 바깥에서 저지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그럼 우리는 이 나쁜 사람 들었다고 우리는 처벌 어떤 권한이 없겠죠? 이런 게 이제 형법에서 이렇게 장소적 적용 범위라고 말하는데 형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내 형법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적하고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면은 국적 여하에 불문하고 처벌하는 속지주의.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든 국내에서 범죄를 상관없이 처벌하는 속인주의. 그리고 그 우리나라 국민이라든지 우리 국가 법익을 침해하면 처벌하는 보호주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사람이 외국 법익을 침해한다고 하면은 속인주의, 속지주의, 보호주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처벌되지 않는 게 원칙인데 법에 이런 게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세계주의라고 해서 지금 그 인신매매라든지 민족 학살이라든지 전쟁 도발이라든지 뭐 인권유린하는 큰 네. 범죄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에 상관없이 세계주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야, 속인 속지를 넘어서는 게 세계주의다. 요것도 또 오늘 새로 배우고 좋대요. 사실 이제 영화에서 보면 이 어른들의 싸움에 두 소년소녀가 어떤 희생 아닌 희생이 되죠. 하나는 이제 이 납치되는 이사벨라고 또 한 명은 이 국경지대에 사는 미국의 소년, 미구엘이에요. 여기서 이 알레한드로를 쏘라는 이 말하자면 보스랄까 이 선배의 명령을 받아요. 근데 뭐 쏘기 싫어서 그랬는지 조금 총을 잡아봐서 실수한 건지 모르지만 관자놀이가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일로 나와가지고 알레한드로가 죽진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랬어도 총을 쐈으니까 처벌받을까요? 그죠? 이제 경우의 수를 나눠봐야 되는데 살해하려고 했는데 잘못 맞아가지고 그렇게 됐다라면 살인 미수가 될 수가 있고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여기 이제 볼을 쏘려고 했다가 하면 상처를 입었잖아요. 상해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소년 같은 경우는 그 알레한드로를 쏘지 않으면 자기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 전 소년 같은 경우가 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사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강요된 행위라고 그 해서 이제 처벌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강요된 행위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정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강요된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법 규정에 나와 있어요. 이 네. 내용 자체가 그 항상 말씀드리지만 법은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법 행위를 하라고 하지 않아요. 맞아요. 적법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적법 행위를 하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요돼서 자기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뭐 상해죄가 되든 또 그 살인 미수죄가 되든 그런 부분과 상관없이 처벌되지 않습니다. 역시 법에는 눈물이 있어요. 네.
이 영화는 그래서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생각을 해보면 그 알레한드로 이 사람이 네. 이제 적의 딸을 이사벨을 납치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복수심에 불타면 음. 죽일 수도 있고 뭐 다르게 더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갈등을 많이 하고 보호도 하잖아요. 이런 걸 보고 그 인간의 기본 본성은 선하다라는 내용을 기본에 깔고 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전면에 나서 있진 않지만 이 알레한드로가 이 이사벨라를 보면서 자기 딸 생각도 나고 또 어떤 청각 장애 부부를 만나면서 또 청각 장애가 있었던 자기 딸 생각이 나고 이러면서 가슴에 계속 터치가 되잖아요. 감동, 무브먼트가 생기면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 사람 내면에. 그런 걸 보면서 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전쟁 게임과도 같은 이 영화에서도 또 가족애가 변주가 되는구나. 가족이라는 건 정말 어느 장르, 뭐 누구에 의해서든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영화로 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재로 변호사께서 더 재밌어서 신나서 소개할 수 있는 영화로 한번 다시 만나죠. 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죄도시 2편의 제작이 확정됐죠. 당초 지난해 가을부터 나왔던 뭐 얘기긴 하지만 마동석, 윤계상 그대로, 강윤석 감독도 그대로 재결합 소식을 알렸습니다. 부쩍 많아진 2편들, 부디 시즌제가 나선 한국에서 하나의 잘된 아이템이 그 깊이를 또 지형을 확장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결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기보다 한 번 받은 사랑, 재탕, 삼탕 하려는 시도가 아닐 거라고 굳게 믿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얘들이 어디 보통 애들인가. 막 그 이상한 마술 같은 거 하고. 너 도대체 누구야? 노래면 노래, 그림이면 그림. 외국어든 뭐든 한 번 보고 들으면 못하는 게 없다고. 자기 나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른다며. 그 아인 일단 계속 찾아봐요. 구자연이라. 그 이름이 다 생겼어. 절 아신다고요? 너 따위보단 훨 낫다. 안 그래? 마녀 아가씨? 당신들하고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애들이긴 하지.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내가 다 기억나게 해줄게. This is stupid. One, two, three. Shit! My family is trapped 240 floors in the air. So what's the plan? Whatever it takes. We got this.
dumb things. And the people I love the most, they pay the price. Thanks to you, we had to run. We're still running. Let's go. Maybe you just need someone watching your back. Like a partner. Hold on. You gave her wings and blasters. So I take it you didn't have that tech available for me? No, I did.